윤세영은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침대에는 어떤 인형이 있었죠. 그것은 은총이의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세영은 이 인형으로 인하여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인형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왜 윤세영이 은총이의 인형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은총이가 어떻게 침착하고 현명하게 행동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집안에 들어온 구하나를 보고 경악합니다. 최명지는 구하나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지만 차마 윤세영에게 말해줄 수 없었죠. 윤세영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나가 유진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은총이는 구하나와 같이 방을 쓰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밤 은총이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방을 잘못 찾아 윤세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인형을 품에 안은 은총이는 캄캄한 방 안에서도 두려움 없이 윤세영의 침대 위에 올라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뒤 윤세영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침대에 처음 보는 인형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윤세영은 갑작스러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의 정막을 찢으며 집안 구석구석 울려 퍼졌습니다. 신여진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 방에서 나와 윤세영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구하나는 놀란 얼굴로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윤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인형이 제 침대에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인형이에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그 인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에 내팽겨쳐진 인형은 조용히 누워있을 뿐이었고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세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누군가 실수로 둔 거겠지. 왜 그렇게 놀라고 그래? 구하나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윤세영의 반응은 과민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은총이는 윤세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왜 인형을 보고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윤세영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릴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은총이는 이 사실을 구하나가 아닌 황진구에게 전했습니다. 구하나에게 이런 윤세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구하나가 너무 걱정을 할 것 같아서 윤세영의 약혼자인 황진구에게 말을 해준 것이죠. 이런 착한 은총이의 현명한 선택은 결말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윤세영 누나가 인형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어릴 적 안 좋은 기억 때문이라던데요. 은총이의 말은 황진구에게 이상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윤세영이 단순히 인형 때문에 겁에 질렸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민 반응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황진구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며칠 후 신여진은 황진구를 불러 유진이의 과거 사진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앨범에는 유진이가 인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인형을 좋아해서 은총이를 낳고 은총이에게 애정 인형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진이가 인형을 들고 윤세영과 찍은 사진들도 많았죠. 사진 속 유진이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황진구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유진이가 인형을 좋아했었나 봐요. 황진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윤세영의 공포와 유진이의 사진은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황진구는 장비서를 찾아가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비서는 유진이 실종 사건을 오랜 기간 조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진구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황 사장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세영 씨와 최명지 씨의 과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군요. 장비서의 말은 결의에 찬 듯 들렸습니다. 황진구와 장비서는 조심스럽게 윤세영의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황진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이에요. 며칠 뒤 도청 장치를 통해 윤세영과 최명지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세영의 목소리는 울먹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은총이의 인형을 볼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그날 밤 유진이가 그 인형을 들고 있었던 게 자꾸 생각나요. 윤세영의 말은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유진이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 일이 드러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그녀의 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황진구와 장비서는 그 대화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황진구는 윤세영을 의심하기 시작한 후부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윤세영의 방에서 도청 장치를 설치한 이후 황진구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며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윤세영은 그날 밤 이후로도 평소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듯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황진구는 그녀의 이런 행동을 보며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윤세영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황진구는 일부러 윤세영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 있나 봐. 표정이 안 좋은데? 황진구는 일부러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세영은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황진구는 그녀가 방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황진구는 장비서와 함께 도청 장치를 통해 그녀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윤세영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불안해요. 유진이가 그날 나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게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며 울먹였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황진구와 장비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확실히 무언가 숨기고 있어요. 장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황진구는 다음날 윤세영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세영이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황진구는 그녀의 차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윤세영은 도심을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외딴 창고 같아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최명지가 유진이 뺑소니 사고의 증거를 숨겨놓았던 창고였죠. 황진구는 차를 멀찍이 세우고 그녀가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윤세영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최명지였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창문 틈새로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 황진구는 그들의 대화를 일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세영,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이제 말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 유진이는 없어. 이 자동차가 그 증거야. 최명지의 목소리는 분노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창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하며 더 많은 증거를 완벽하게 모았습니다. 황진구는 녹음을 끝내고 신중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장비서에게 모든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 유진이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장비서는 녹음을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신여진 회장님께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황진구는 신여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신여진은 녹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세영과 최명진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진구는 긴 여정 끝에 진실을 밝히는 데 성공했으며
은총이가 윤세영에게 왜 인형을 무서워했냐고 물어본 것이 결국 최명지와 윤세영의 범행을 세상에 공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를 안아주며 정말 잘했다고 하며 구하나와 은총이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구하나와 은총이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